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천청솔기숙학원 원장 김형문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모님께서 저희 학원을 택해서 이렇게 예약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학생이 저희 학원에 입소를 해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가르치면서 많은 성향을 또 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막중한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년 넘게 이렇게 재생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해오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같이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약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궁금하신 점이 또 많이 있으실 텐데, 우선 저희 학원은요, 크게 세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제가 세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입소했을 때 잘 먹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한테는요.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잘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의아하시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아주 푹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자는 그런 환경, 이것이 잘 됐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 홈페이지에 먹는 거에 대한 하나의 폴더가 있어서 거기에 가게 되면 그런 식당에 대한 문제 또는 메뉴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상세히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미리 공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보통 식당들을 위주를 주는데요. 이제 저희 학원은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먹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걸 요구를 해요. 어느 날은 학생들이 뭐 통닭이 먹고 싶다. 또 어느 때 학생들은 햄버거 먹고 싶다 할 때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학생들의 원했던 거를 들어줄 수 있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3개월에 한 번꼴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뷔페를 해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모의고사가 끝나면 그날은 의례껏 삼겹살 내지 통닭 파티를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늘 밥을 먹다가 한 번씩 외식을 할 때 누구든지 기대감을 갖듯이 그래서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 관해서는 절대로 어느 학원에 뒤지지 않고 잘 이렇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자랑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잠자는 건데요. 저희들은 2인 1실입니다. 역시 그 숙소 안에 비대 달린 화장실과 함께 다 샤워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고요. 사실 3인실, 4인실이 대세였던 기숙학원들이 이제는 2인 1실로 많이들 이제 옮기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왜 우리 학원에 왔느냐고 물어보면 숙소가 2인 1실이기 때문에 왔다. 이런 참 우스운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기숙학원은 6시 10분에 기상해서 일단 체조도 해야 되지만은 또 아침에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샤워도 해야 되고 또 교육관까지 오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고 1시간의 여유를 주거든요. 자, 2인 1실이기 때문에 화장실 쓰는 문제 상당히 여유 있게 이제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3, 4인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가르치는 것은 역시 강사의 문제죠. 저희 학원이 이제 올해가 36년, 내년이 37년이 되는데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청솔 기숙학원이 유지될 수 있던 것은 역시 강사진이죠. 그래서 청솔 강사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검증을 여러 번 거쳐야 되죠. 또 직접 와서 강의도 해봐야 되죠. 또 EBS 강의력 강사와 같은 이런 그 경력도 굉장히 저희들 소중히 여기죠. 그 다음에 특히 내 강의를 만천하에 강의함으로써 내 강의에 대한 객관성을 얻는데
역시 인터넷 강의를 해봐야 되죠. 자, 그렇게 하고 3개월에 한 번 꼴로 강사 평가를 해서 그 강사가 그 반에 들어가서 진짜 맞는 강의 하는지 또는 진도를 제대로 나가고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는지 또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은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엇나간 강의 했을 때는 그 강사 평가를 통해 가지고 강사한테 피드백을 해준다는 점에서도 강사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청소를 강사하게 되면 누구든지 예, 여기서 강의하고 싶은 그런 스펙을 쌓고 싶은 예, 그런 것이 예, 저희 학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믿고 강사에 대해서는 예, 믿음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올해 저희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다행히 부모님들이 기숙학원이 안전하다. 또 저희들이 그러니만큼 노력도 많이 했지만 많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기숙학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방역수칙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죠. 아예 학원 정문을 폐쇄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정문을 들어올 수 없고 밖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제 온도 체크나 이런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도 물론이군요. 이렇게 방역 수칙을 하고 뭐 손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이건 너무 당연하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방역을 위해서 소독을 늘 하면서 일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갑니다. 그 정도로 방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직도 한 건도 문제가 없는 건 뭐 당연하고요. 특히 부모님들이 되도록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는 휴가도 없었으면 좋겠다. 예, 이건 너무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밖에 구경을 해야 되는데 두 달 내지 석 달 동안 밖에 안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추석 4박 5일 동안은 완전히 정상 수업을 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너무나 지독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요 이런 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숙학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다행히 부모님들은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해 주셔서 이제 선행반에서 공부를 하시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도대체 이 선행반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이렇게 우리 자식을 위해서 관리해 주는지 좀 궁금하시죠? 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행반을 소개를 하게 되면 제 도전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하고 제가 이렇게 앞에다가 내세웠는데요. 앞으로 일정을 큰 줄거리 몇 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12월 3일 날 이제 수능을 보죠. 그리고 바로 3일 후인 12월 6일 날 바로 개강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방학을 하게 되죠. 이때에 학생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제 재수 결정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학생이나 어떤 그 학교에서는요 미리 나와서 재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개강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후인 이틀 후인 12월 27일 날도 역시 2차 개강을 하는 방이 따로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2021학년 1년 2월 7일 날 이때 가게 되면은 합격자 발표가 전체가 다 끝납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재수를 이제 할까 말까 미결정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2월 14일이 정규반 개강이에요. 이 정규반 개강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재수를 결정한 부모님이나 학생들은요. 그리고 12월 18일이 내년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치르는 예상된 수학능력 시험일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에 2월 14일을 중심으로 미리 앞서가지고 결정한 이런 선행반 학생들은 두 달 반 내지 두 달, 10주 아니면 7주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이 재수를 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놀아요. 왜? 아, 내년에 뭐 2월쯤이면 되겠지. 그리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2월 중순이나 이때 가서 또 한 번 상담해보게 되면 2개월 전에 미리 들어와서 했을걸? 하는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고3을 한 번 더 하는 어찌 보면 고4학년이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일생을 사는데 운명을 좌우하는데 이 시간이 또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일찍 와가지고 재도전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고 적어도 2개월 앞서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월이면 시간상으로 볼 때 약 900시간이에요. 이 900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요. 얼마든지 국영수 전체 기초에서부터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절대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부모님이나 또는 학생들도 명심을 하고 특히 예약을 했어도 정확하게 언제 올까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없지만 그래도 예약만 해놨지 올까 말까 하다가 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또 친구가 그냥 뭐 재수하기 싫으니까 가자 하면은 그냥 또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포기했으면 그러면 포기한 대신에 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죠. 왜 4월달, 5월달 다시 또 학원에 나옵니까? 또 상담해 보면 역시 아니다. 내가 원했던 학교가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또 반수를 한다고 오면서 지나간 세월을 또다시 후회합니다. 한번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실제 또 대입 선행반에 오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나 모든 학생들도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들어버린 습관이 고쳐진다는 것은요. 어떻게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몰라도 참 힘든 게 인간들의 습관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습관도 개인은 못 고치지만 집단에 의해 가지고 환경을 조성해주면 이 습관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집단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실제 부모님들 보세요. 내 자녀가 아침에 6시 20분에 어김없이 일어나가지고 밤 12시에 잠잔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이죠. 그러나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아침에 6시 분에서 기상해서 12시에 잘 수 있도록 여기서 모든 배려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평일과 주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은 다 따라서 잘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시내 종합반이나 또 집에서 독학한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주말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게 주말에 너무나도 많이 풀어져요. 예. 그런 점에서 기숙학원은 주말까지 확실하게 관리를 해준다는 점에서도 이 생활 습관을 들이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재수를 한다고 볼 때요. 1등급, 2등급 정도는 뭐 한 10% 정도 재생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등급, 4등급, 5등급 이 세 개 등급이 재수생의 75%를 차지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 등급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급은요, 조금만 옆에서 제대로 습관을 잡아주고 선생만 제대로 만나가지고 규칙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주면요, 상당히 빨리 뭐 100%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학생들이 속도를 내면서 올라가는 것이 직접 저희 학원에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는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이 학습량을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조금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엉덩이 플러스 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적어도 절대적 학습량을 위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학생들이 적어도 잠자는 것 이외에 나머지 뭐 양치도 하고 중간에 또 휴식도 취하고 또 중간에 뭐 먹기도 하고 그 이외에 최소 15시간 정도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으라고 저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손을 놀리되 적어도 볼펜을
3일에 한 자루를 소비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많은 손을 돌리면서 암기하고 엉덩이를 부족이 있으면 충분히 1, 2등급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짧은 시간에 하더라도요. 예, 그래서 절대적인 학습량이라는 것이 이제 평일과 주말 모두 합쳐가지고 바로 하루에 15시간 아니면은 3일 정도의 볼펜 하나를 소비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습관과 함께 절대 학습량을 확보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천 청소에 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주는지, 이걸 뭐 일일이 아주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특히 일단 국영수만 하게 되죠. 예, 탐구는 이제 정규반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국영수에 대한 그런 공부 방법이 좀 효율적이게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그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 공부 방법이죠. 우선 국어다. 그러면 사실 학생들이 고전문학 그러면 고전문학 중에서도 고전시가 그러면은 뭐 신라시대 향가 그다음에 뭐 고려시대의 고려서교 경기체가 그다음에 조선시대 와가지고 가사 또는 고전소설 이 수많은 문학 작품을 하게 되는데 그 문학 작품을 시대별로 또는 장르별로 특징과 함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 이론 공부가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공부보다도 우선 문제 풀고 답 달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뭔가 방법이 잘못됐죠? 개념 정리가 확실히 돼야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는 독서와 문학이 무려 76%를 차지할 만큼 공통 분야로서 이제는 누구도 시험을 치러야 될 국어의 분야잖아요. 그런데 가장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대화하다 보면 비문학, 즉 독서가 문제입니다. 그럼 독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 철두철미하게 저희하고는요 독서를 위해서 책을 익히는 연습을 상하권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대신에 꼭 선행반에 들어가지고 읽었으면 요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처음에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거든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못지않게 영어만 나오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어도 이 한자어에 관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독서량도 부족하지만 어휘에 대한 것이 정말로 부족해요. 그래서 선행반부터 아주 지독하게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수능 필수 어휘에 대해서 몇 수백 개를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암기해야 되고 특히 어휘 중에도 문학용어는 또 다릅니다. 그 문학용어를 또 암기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무조건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제 간식 시간에 이것을 꼭 재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학생들이 잘 몰라요.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학생들이 가장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당장 수학은 공통 수 1,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이건 선택이잖아요. 근데 공통 1, 2에서 무려 74에서 76점이 여기서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택보다도 공통에서 문제가 되면 이제 수학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번 선행반에서 수 1, 2를 위해서 먼저 고1 때 배우는 고등수학, 고등수학을 보게 되면 방정식, 부등식, 집합과 명제,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걸 꼭 한번 하고 그리고 수 1, 2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등수학을 할 만큼 이제 선행만 끝나고 정규반에 가서는요 시간이 없어요. 그걸 이번에 꼭 저희들이 해줄 겁니다. 예. 그래서 선행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한 수능 기초를 단시일 내에 이제 정리해준다 그랬는데요. 자, 지금 선행반은 국영수가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국어가 일주일에 10시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무려 18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우리 9월 모평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그랬는지요. 영어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영어는 일주일에 8시간 해줍니다. 총 합쳐서 36시간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특히 수학을 많이 강화를 시켰죠. 예, 그래서 36시간을 소화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밑에 3번에 보면 1대1 대면지도 그랬잖아요. 이제 학생마다 뭐 집에서 개인 지도도 했을 것이고 또 주변에는 인근의 학원에 가서 1대1 했을 것이고 그러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1대1 지도해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청소년에서 10년 이상 강의를 했고 수능 경험이 있는 수능 강사가 이것을 지도한다는 겁니다. 예, 해서 무슨 뭐 아르바이트라는 뭐 대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밀도가 있고 퀄리티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를 마치고 이렇게 유수한 명문대학을 합격한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찾아올 때 늘 저희들이 물어보죠. 우리 학원 다니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그 중에서 학생들이 많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청소라고는 질문 제도가 너무 끝내줬다. 그래서 어떻든 선생님이 이런 자료를 주었는데 나는 그 선생님을 믿고 했는데 내가 수학이 5등급이었는데 이번에 2등급 나왔다. 국어가 4등급이었는데 1등급 나왔다. 그런 질문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요. 자, 부모님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우, 쟤는요, 뭐, 그냥 성격도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질문을 제대로 잘 안 한다고요. 진짜 문제입니다. 한 반에 한 25명 드는데요. 이 25명 학생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면지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고, 안 했고, 여기까지 학원에서 신경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자, 수업 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선생님들이 절대 퇴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원은요. 당연히 질문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오후에 7시부터 잠자는 이제 12시, 즉,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자유 시간이 11시 20분인데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질문을 자유자재로 받으라고 한다면 학원 분위기가 엉망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질문할 것을 정해진 학생들을 통해서 국어를, 영어를, 수학을 질문해야 할 것을 정확히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이번 주에 질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질문을 했던 학생과 안 했던 학생을 반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하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안 한 학생들을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않고가 자기 자유이기 때문에 안 한 학생들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질문이 없습니까? 그건 하나의 잘못된 습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할 수 있도록 일주일마다 항상 종합적인 그런 표를 만들어서 누가 국어를 몇 번 했고 또 A라는 학생이 수학을 몇 번 했고가 이미 다 써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질문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행반에 들어오게 되면은 학생들이 1년에 그런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요. 1학기가 6월까지거든요. 그러면 2월 중순부터 1학기까지가 교재는 이제 EBS와 함께 저희 자체 교재를 이용하는데 1학기 끝날 때까지가 6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이 시간표를 짜서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가 학생들은 재수를 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학원에서 직접 그런 거 다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가게 되면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겠죠. 3월 달입니다. 아니, 3개월입니다. 7월, 8월, 9월이요. 자, 그때는 1학기 때 배웠던 것을 문제로 직접 응용하면서 실전과 응용편을 하면서 이때 점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는 1학기 끝나면 점수를 많이 기다리는데 실제 제대로 된 점수는 7월, 8월, 9월 2학기 끝나고 올라가는 점수가 제대로 된 수능 점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에 이제 10월달, 11월달은 이제 예상 문제와 함께 전체를 총합해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정리해주는 이런 것이 3학기거든요. 이런 컨설팅을 당연히 해주면서 늘 다달이 1대1로 진학 지도를 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는 진학 상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궁금하시죠? 반은 선행반에 들어게 되면 약 20회만밖에 안 됩니다. 한 반에요. 선행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6반 정도를 하게 되고요. 철저하게 시험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두어 가지고 반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월 중순까지 선행만 하게 되면은 거의 90%는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한 지금까지 공부를 이렇게 안 타가 학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얻기 시작합니다. 진작 이렇게 했을걸. 그리고 자신감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니까 되더라. 풀어보니까 되더라. 자, 이런 자신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그거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선행반에서 첫째, 진도를 확실히 끝내므로써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뭐냐면, 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되는구나. 공부 방법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역시 습관이죠. 예. 이런 습관대로 하면 되겠다. 동시에 아울러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재수하기 전에는 불안했죠. 과연 내가 하면 될까?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90점 1등급 나와본 적이 없는데 하고 이런 불안감 또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직접 내가 실천을 해봄으로써 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은 사령반에서 얻어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중순에 무시험으로 다시 반편성을 해가지고 본반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바로 설행반의 특징입니다. 자, 부모님들, 아니, 이야기했었던 학생들, 제 설명이 좀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됐나요? 예, 그래서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직접 전화를 하세요. 그럼 원장인 제가 꼭 상담실에 앉아서 상담을 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요. 특히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이제 이 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선행반도 있고 정규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청소학원이 이뤄냈던 여러 가지 합격생들의 명단도 있고 한번 또 보시고 예, 그리고 상단에 가게 되면 초록색 글씨로 네이버 카페, 블로그 특히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아, 이천청솔 기숙학원이 학부형과의 어떤 소통 속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구나.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게 협조를 해서 청솔에서 올려놓은 정보를 보고 또 많은 소통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궁금할 때는 보시고 여유 있을 때 보시고 그리고 3년 동안 못다 했던 거 내가 이제 고4학년이다 생각하고 정말 후회 없는 2021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